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앞표지만 했었죠. 이제 뒷표지와 앞날개, 책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집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전체 내용은 사실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메모장에 이와 같이 쭉 그 미리 작성을 했어요. 항상 원고는 이걸 원고라고 하는데 텍스트 원고라고 하는데 텍스트 원고는 이와 같이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작업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줄고 여기서 인디자인에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책 표지를 위해서 제가 마련한 저기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용할 재료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잠깐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들 중에서 하나는 이 저자 캐릭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는 보통 사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캐릭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캐릭터도 이제 포토샵 파일로 이와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가능하면 포토샵 파일로 준비해야 되는 뭐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거로 한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배경이 투명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배경이 투명한 그러한 레이어로 둬서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체크해둔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바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인디자인에 들어와서 나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뒷표지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뒷표지에는 주로 이제 책의 표지, 그러니까 차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으로 좀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두고 근데 채우기 색은 저는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게끔 이제 할 건데 요 텍스트 상자는 이제 따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만들도록 할 건데 요 프레임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요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텍스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직접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하는 것들은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리셋을 하셔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 상태에서 캐릭터도 나눈 코딩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12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뒷표지에 마련한 요 문서들을 일단 다 가져와 드래그 하셔서 요거를 카피를 한 상태에서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메모장에다가 굳이 할까? 메모장에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메모장에다 하면 서식이 지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기 편해요. 물론 아래 한글이나 워드, MS 워드에서 원고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메모장에서 가져오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실무자들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 좀 보시면서 이거 먼저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텍스트 가져왔는데 지금 다 차진 않았죠? 일단 다 차는 걸 목표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여기서 요거를 좀 줄여 볼게요. 그래서 줄여서 아마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들어가긴 했네요. 그죠? 요 정도가 전체를 좀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지금 여기는 12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12포인트에서 자, 여기 요런 요 목차는 굳이 12포인트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0포인트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 10포인트로 줄이고요. 이거 지금 뒷표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뒷표지 편집하는 거는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좀 이렇게 두꺼운 글꼴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딕에서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지정을 했고요. 요것도 여기서 엑스트라 볼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도 엑스트라 볼드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요것과 요것이 좀 차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가져오셔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좀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지금 한 3mm 정도 떨어졌네요.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위를 이렇게 하시면은 3mm 정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3mm 정도 떨어지겠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위를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 비퍼죠. 그래서 단락전에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같이 좀 떨어뜨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 지금 요거는 그냥 일단은 저는 그대로 좀 두는 방안으로 할 건데 여기서 좀 요 글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여기서 키워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표지 할 때는 뒷표지가 자세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 말이죠. 저는 요거를 여기서 스워치에서 클릭하셔서 요 블랙이긴 하지만 요거는 한 요 틴트를 한 80% 줘서 좀 다른 색깔이지만 두껍게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봤어요. 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요것도 80%. 자, 스워치에서 이 틴트를 주는 거는 어페서티를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인쇄에서는 어페서티를 잘 쓰지 않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어페서티를 썼을 때는 이게 잘 색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쇄 쪽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좀 뭐가 좀 있어 보이죠. 현재까지만 해도. 자, 근데 요거는 일단 요 위에 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것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폰트를 12포인트로 현재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캐릭터에서 자간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간을 좀 주고요. 자간을 좀 더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줘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 정도 여기서 좀 글자를 좀 줄여서 저는 좀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의 여기까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분야에서 동시화적으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 완전 정복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폰트가 좀 자간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요 정도 해주고 요것도 좀 저는 여기서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틴트를 좀 줄게요. 요것만 너무 커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스워치에서 틴트를 80 정도로 줘볼까요? 80 정도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줘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요 위에 것들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좀 폰트를 좀 키울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여기서 한 14포인트 정도로 주고 요거 행간도 좀 더 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요거는 볼드로 하고 엑스트라 볼드로 하고, 요거는 검정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벙벙한 느낌이 있어서 자가는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직사각형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선을 좀 넣어서, 자, 선을 좀 넣을게요. 선을 넣어서 여기를 좀 구분하는 식으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게 선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자, 볼까요? 자, 요 색도 괜찮죠? 요 색도 괜찮은데, 요게 좀, 저는 좀 더 내려오고, 여기서 텍스트가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요 밑으로. 그리고 요 사이와 사이는 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패러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요걸 좀 줄이고, 0으로 하고, 여기도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요거는 요 위는 더 벌리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걸 갖고 요 선을 말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요 사이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텍스트를 요걸 선택을 하시고 패러그래프에서 여기 위에 스페이스 비포를 좀 더 줘서 이렇게 공간을 좀 주었고, 앞서서 이걸 했기 때문에 복사한 게 있어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3분이 또 가져와지죠.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 정도로 넣고요. 타입도 가져와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목차를 놓으니까 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여기가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바코드를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말고 가격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텍스트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일단은 글상자를 넣어서 가격 입력은 했는데 여기가 지금 다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일단 다 나오도록 하고요. 요거를 이게 좀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로 그냥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좀 볼드 정도를 줘서 볼드 정도로 주고, 자가는 한 마이너스 한 이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ISBN 그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갖다가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가격은 여기다 넣고요. 가격은 여기다 요 정도에다 넣고 ISBN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ISBN은 컨트롤 여기서 페이지 파일에서 프레이스를 통해서 ISBN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ISBN은 여기 들어가 버렸네요. 이걸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가져와지죠. 그래서 ISBN은 이렇게 이 정도 모양으로 갖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위치를 이 정도로 잡아서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SBN 넣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작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SBN 넣었죠? 자, ISBN 넣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돼야 되는데, 이건 출판사가 보통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등록해서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번호 받으면 이렇게 이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잠깐만요. 이거는 크기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앉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시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SBN도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뒷표지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등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책등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먼저 저는 이제 이것도 방식이 뭐 나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할게요. 먼저 이걸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세로로 붙여두는 방식을 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앞서 말씀드린 메모장에 그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좀 가로로 먼저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책등에 관한 게 있죠. 책등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책 제목을 먼저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한 좀 크게 해서 한 몇 포인트 정도를 할까요? 한 50 정도를 일단 해볼까요? 좀 안 보이네요. 자, 텍스트를 하셔서 좀 느려야겠죠? 느리고 이거를 좀 두꺼운 채로 저는 이거를 나눔 고딕에서 나눔체만 제가 일부러 쓰고 있어요. 나눔체만 일부러 좀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책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폰트를 이렇게 한번 줄여 보시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고 지금 45포인트도 좀 너무 좀 큰 것 같아서 이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요것도 지금 작지요? 여기서 보기에는 여기와 대조를 해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지금 요거 30포인트 정도로 했죠. 자, 이 상태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프로퍼티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트랜스폼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각도를 말이죠. 마이너스 90도로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쓰죠.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이와 같이 앉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글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도 아까 가져온 것 중에서 이렇게 카피라이트로 쓴 거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 컨트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좀 두 줄로 저는 두 줄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게 방법이 모두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지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고딕으로 하고 이번엔 볼드 정도가 좀 약하네요.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 또한 자간을 좀 줄게요. 자간을 한 이 정도로 줘서 한 20 정도로 줘서 이렇게 적당하게 두 줄로 나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프로퍼티 패널에서 트랜스폼에서 이것 또한 마이너스 90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붙여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뭐가 좀 표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지은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고, 글 상자를 만드셔서, 여기서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요거에 대해서, 볼드로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엑스트라 볼드 정도 지정하시고, 사이즈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프로퍼티에서 트랜스폼에서 한 마이너스 90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요걸 가져와서 또 여기다가 앉혀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출판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길게 들어갔으니까 이 출판사가 워낙 길봇 출판사라고 잘 안 하고 길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된다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여기서는 좀 더 키워줄게요. 좀 더 키워서 여기 앞표지에는 뭐 이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가 줄을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거 하시고 요것도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하면 이렇게 가이드선도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서 했고 요것도 가운데 맞춤으로 하셔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좀 책 등까지 만들어졌어요. 책 등까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텍스트를 가져다가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뒷표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뒷표지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이걸 좀 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멋있게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텍스트를 가져다가 갖다 뿌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뒷날개에 들어가 있는 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뒷날개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자, 이것들을 쭉 가져다가 카피를 하시고 저는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서 이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카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요거는 두 칸이니까 두 줄이니까 한 줄씩 줄이고 여기서 잠깐만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좀 줄일게요. 캐릭터에서 여기서 좀 12포인트인데 12포인트가 좀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8포인트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한 10포인트 하고 자간을 좀 줄여줘 볼게요.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해서 자, 여기는 좀 진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좀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드로 진하게 해주시고 이건 책 제목이니까 이건 좀 적당히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좀 이렇게 타이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줄까 싶어요. 여기 레이아웃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흰색으로 흰색이 아니라 잠깐만요. 검정색으로 채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두지 않고 논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글 상자를 넣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글 상자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도 카피로 뒷날개 부분에 들어갈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카피를 하고 여기 지금 다 차지 않았죠? 컨트롤 A를 눌러서
여기다가 자간을 일단 좀 이렇게 주고요. 자간을 조금만 더 줄까요? 이렇게 하고 느낌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엑스트라 볼드로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는데 색깔을 글자 색깔을 검정색이 아니라 이렇게 스워치에 가셔서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서 지금 이제 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개 부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개 부분에서는 앞날개 부분에서도 뭐 다양하게 우리가 멋을 부릴 수는 있겠죠. 멋을 부릴 수는 있는데, 앞날개 부분도 제가 여기 텍스트에서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걸 가져와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글상자를 일단 넣는 거겠죠. 자, 글상자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를 넣어서 이 내용들을 일단 다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A에서 이건 그렇게 꼼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의외로 이 저자랑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은 이 정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제목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제목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엑스트라 볼드를 하고, 저자 이름은 좀 크게 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요. 너무 크네요. 큰 거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좀 저는 캐릭터를 좀 넣을까 싶어요. 아까 그 가져온 거에서 넣을 건데, 그 대신에 요 위에다가 스페이스 비포를 해주셔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이렇게 내려 볼게요. 좀 내려서 여기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다가 좀 여분을 잠깐만 둘게요. 여분을 좀 두고 전체적으로 다시 내려서 내린 후에 여기다가 캐릭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할까요? 자, 이 정도로 넣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맞게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이제 그 저자 사진 제가 가져온 거 있었죠? 저자 캐릭터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Shift 키를 눌러 가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주면서 하시면 저는 요거를 조금 느려볼게요. 좀 이렇게 좀 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이제 그 저자 사진이 들어간 것까지 됐고요. 여기가 좀 글자가 좀 잘렸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캐릭터에서 여기를 좀 줄여주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다 끝냈어요. 자, 이제 표지가 다 마무리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PDF로 만드는 것만 하면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PDF 만들 때 그냥 PDF 만드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꼭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무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PDF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PDF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PDF 이 제목을 뭐 한국판
책 표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 후에 OK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게 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제너럴에서 스프레드 상태, 요거는 뭐냐면 페이지 상태로 하면 개별 페이지가 PDF로 출력되기 때문에 인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크 앤 브리드에서 여기다 모든 게 다 표시되게, 여기에 다 체크된 상태로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PDF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그럼 PDF를 요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아니면 여러 거 PDF 열기 파일을 여시면은 이와 같이 책 표지를 위한 표지가, 그러니까 책 표지 PDF가 만들어졌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책 표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긴 재단선이 제대로 돼 있고 모두 다 제대로 돼 있죠. 인쇄소에서는 이런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접지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좀 복잡하고 좀 힘든 과정이셨지만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가 영상 해놓은 거 다시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앞으로 되돌리시면서 반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책 표지 만드는 작업은 사실 중고급 이상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책 만드시고 앞으로 인디자인에 대해서 좀 실력을 계속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